안녕하세요, 제이엔. 제이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2021년도부터 2022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솔직히 대망은 아니고 그냥 씁쓸한 씁쓸해. 너무 우울한 한 해였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21년도에 10만 불로 시작을 하고 주인은 3만 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두 배를 불리려고 했으니까 오빠는 근데 목표가 8만 불이어서 10만 불에 성공을 했으니까 22년의 목표는 16만 불만 모으면 되는 거였지. 원래 그쵸, 만에 시작해서 엑스트라 돈 나오면 이거는 내년을 위한 엑스트라다 해서 16만 불을 만들면 됐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이놈의 주식장이 난리가 나서 15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90% 성공? 잘했다 그래도. 주인은 어떻게 됐죠? 저도 주식이 만만치 않게 망가지고 저는 코인 투자까지 조금 해가지고 저도 90% 성공 5만 5천 불. 그렇죠. 저희 둘 다 불에서 아쉽게 두 배는 찍지를 못해요. 솔직히 한 달 열심히 풀로 일했으면 5천 불 만들어서 6만 불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럼 딱 두 배인데 너무 아쉬웠어. 2021년도부터는 이제 백신 나오죠? 그러면서 네, 이제 백신 점점 맞았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바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일 못했는데 열심히 일해야지. 풀로 뛰어야지 그냥.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하자 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이랑 똑같이 12시간 5일 그때 했죠. 6일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어쩌다가 12시간 5일 또는 6일 했지. 또는 6일인데 거의 대부분은 5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차별로 돈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 때는 만으로 3년을 딱 채워야지만 회사에서 주는 시급이 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21년도가 풀이 됩니다. 3년 게이지 발동. 그래서 겁나 이제 풀에이지인데 열심히 일해야지 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더. 그래서 C로 올랐음. 뭐 지금은 이제 다 똑같아요. 근데 뭐 그때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치. 진짜 열심히 일했지. 그리고 저는요, 저는 아직 저의 적성을 찾던 시기여가지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20년에 솔직히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많아가지고 빌어먹을 코로나. 대부분 재테크를 열심히 했다면 21년도에는 이제 점점 풀렸으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웠고 그 다음에 다른 잡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잡 이렇게 하면서 투잡을 계속 뛰었어요. 21년도 내내. 그리고 이때 29살 아홉이었다고. 9살. 그래서 그거까지 적는다고? 변명해야지 지금 내가 왜 힘들었는지. 그러게, 그래서 나는 약간 역마살도 낀 상태여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 뭐가 맞을까? 나에게 뭐가 좋을까? 하지만 내가 진짜 좋았던 거를 찾았지. 일단 재테크가 진짜 난 너무 잘 맞는다. 난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지. 21년도 후반에 일한 곳은 막 돈에 관련된 곳에서 막 일하고 했지. 하지만 그런 돈 관련이 아니라 진짜 내 돈에 관련된 거를 공부하고 싶다는 걸 이때 깨달았어. 나는 적성 찾았어. 그래서 열심히 방황한 끝에 그렇지. 30살에는 이제 적성을 찾았어. 그리고 그 외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키워볼까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근데 뭐 저도 일을 하고 주희도 일을 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었었어. 그 당시에 그 벌고 있는 돈을 서로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뭐 구독자가 엄청 잘 나오는 유튜버였다면 일하는 걸 줄였겠지만 저희는 당연히 노동으로 일하는 게 저희의 주 소득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했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돈을 빨리 푸는 게 더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그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일하는 게 가장 낫겠다. 그래서 가성비 따져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저한테
큰 계기가 생기죠. 제가 거의 평균적으로 매년 9월 달에 휴가를 쓰거든요. 주희 생일이 그때라서 2주 휴가를 쓰는데 휴가 동안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막 이러면서 재테크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동해서 답이 있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순간. 근데 이걸 더 열심히 일하면 대로 여태까지 풀었다면 그때 번아웃이 시게 옵니다. 진짜 이렇게 벌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이때 주식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생각했던 열심히 막 20%씩 올리기, 수익률 올리기, 나 우리 워렌 버핏 될 걸, 캐나다 워렌 버핏 막 이러다가 그것도 안 되고 답이 없었어. 멘탈이 나갔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휴가 끝난 다음에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희한테 오빠 지금부터 좀만 쉬면서 일 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찾아보겠다. 근데 주희가 오빠 편할 대로 해. 그래서 제가 일을 딱 OT를 안 하고 일주일에 40시간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달 하다가 와, 이 번아웃을 주희가 없애버려. 와, 이 번아웃이 여러분, 전 번아웃이 이게 오면은 뭐 일을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해야 없어진다.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와, 이게 사라져요. 제가 번아웃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일을 너무 하기 싫고 돈도 벌기 싫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나는 그냥 일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을 사세요. 집을 사세요. 와, 왜냐면 제가 이때쯤에 이제 저도 조금 오는 거예요. 내가 투잡을 해서 버는 벌고 오빠도 약간 좀 힘들어하고 주식도 안 되고 답을 뭘까? 저는 항상 뭔가 그렇게 되면 다른 걸 찾거든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막 부동산이 우리가 아직 남은 거야. 우리 이거 안 했어.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까 오빠 10만 불이나 벌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운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죠. 부동산을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일단은 여기 밴쿠버 지역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키틀람이랑 뭐 서리 랭리 그리고 포트코키 막 이런데. 밴쿠버 외곽으로 찾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밴쿠버 내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엄청 오래된 아파트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근데 또 이때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집을 살려면 큰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이 큰 돈을 다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긴 시점에서 친한 형이 저희한테 신의 한 수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게 뭐였죠? 리세일이 아니라 프리세일. 분양을 받아라. 저희는 분양도 처음에는 큰 돈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집 사는 것처럼 한 번에 집값 빵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갔는데 분양은 대부분 뭐 15에서 20%를 내는데 이걸 나눠내요. 뭐 5% 3번 내던가 아니면 5%씩 4번을 내던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더 그 5%가 집값에 대한 5%지. 집값에 대해서 만약에 내 집값이 예를 들어 뭐 50만 불짜리 집을 사신다고 할 때 단순 계산하면 20% 내야 되면 내가 지금 당장 10만 불이 있어야 되나? 그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0만 불에 5%씩을 4번 나눠내는데 이거를 뭐 기간을 꽤 주죠. 뭐 거의 한 완공되는 게 높은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는 3년 뭐 요즘에 길게도 4년 보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거를 나눠서 내는 거야. 어떤 데는 뭐 3년 완공이어도 2년 동안에 나눠서 그렇지. 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2에서 3년 동안 이거를 계속 내는 거지. 주기적으로. 그래서 20%만 내면 돼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끝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몰개지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한참 남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완공됐을 때쯤에 이사를 못 가겠다. 그럼 팔 수 있어요. 네. 만약 팔려고 하는데 집값이 더 올랐다? 그러면 뭐 개이득이지. 번아웃 없애는 방법이 왜 집을 사냐면요.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걸 막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 분양이 맞겠다 해가지고
막 집을 얘기하는데 일단 오빠는 이때 일을 너무 하기 싫고 근데 집을 사려면은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되게 사기 싫어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부동산 예약을 해놓고 아 우리 그냥 구경 가자. 어디지? 어디든 구경 가지 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예약부터 했어요. 모델하우스? 한국말로 하면 프레젠테이션 룸인가? 구경 가지 마요. 그런 데를 일단은 구경을 가자고 한 번만 가보자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예약했던 데는 좀 별로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리얼터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른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뿅 간 거죠. 제가. 주희가 그냥 내 집 됐어요. 나 표정이 여기를 매매를 안 한다고? 맞아. 이런 표정으로 그냥 바로 저를 이제 서류 작성. 한 번만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미 그 전에 많은 집들을 봤는데 그거를 보니까 아 우리한테 되게 가격도 괜찮고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 지역이랑도 괜찮고 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괜찮겠다 생각해서 그냥 그 날에 바로 서류 작성했어요. 그거 영상도 있을 거예요. 저희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 2달 정도 방황했거든요. 응. 근데 이 11월 달에 분양 딱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집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연락에 일해야죠. 저희도 5%씩 돈을 내야 되는데 오씨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제 야. 발에 불 떨어졌어요. 그래서 회사 다시 간 다음에 나 다시 마음껏 Back OT to 넣어. normal. back to normal 했죠. back to normal. 열심히 일하는 지은이로 돌아왔지. 그래서 원하는 거 OT 필요해? 언제든 얘기해. 다 넣어. 그래서 다시 12시간 6일로 돌아갑니다. 네,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거래를 완료해야 된다 해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점점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지. 2022년에는 찾았어요. 그래서 2021년에 그 모든 방황을 다 때려치고 드디어 이제 풀타임인 2년 만에 찾았으니까 잘한 거지. 직장을 찾았죠. 그렇게 해서 저희의 2021년도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재테크 시작. 바로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주식의 해였다면 2021년도에는 부동산의 해가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테크는 이제 거의 다 했다. 그냥 저는 열심히 일하면 됐다.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2021년도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 이제 시작할 때 얼마가 됐죠? 그래서 2022년도 시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5만 불, 저는 15만 불. 주인은 5만 5천 불. 그래서 저희는 90%짜리 성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과연 저희가 2022년도 끝날 때 다시 2배로 불릴 수 있을지는 비밀이에요. 그거는 2022년도 끝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예고를 드리자면 주식은 조금 주식 개망. 힘들지만 주식 개망. 부동산은 아주 해피해피한 해가 되었다. 저희가 한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죠. 일단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매년 이제 보여드린 거 플러스로 저희가 뭐 2022에서 2023, 2023에서 2024는 매년 저희가 한번 연말에 다 정산을 하고 찍은 다음에 2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연초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찍어 볼게요. 어차피 시작한 거 저희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2배로 한다면 좋겠죠. 맞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자산을 불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끝까지 계속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 목표는 이건 거야.
오빠가 원래 16만 불 목표였으니까 32만 불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6만 불 목표였으니까 12만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긴 해. 아직. 많이 힘들죠. 근데 뭐 한번 연말에 계산해 본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쳐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더 뭐 다른 재밌는 게 있으면 찾아서 저희가 또 이렇게 제작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그럼 안녕!